네, 오늘 4월 연휴 4일째인데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수도권의 영업 제한 조치는 밤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도 0.5단계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조금 전에 새로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모레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합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합니다.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합니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 두기가 이제 한 단계씩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영업 제한 조치 이 부분 관심이었는데 밤 9시에서 지금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큰 틀에서는 유지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조정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제 2단계와 1.5단계, 예. 3단계 이 용어들은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각자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혼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크게 이제 두세 가지 정도부터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도권의 경우에는 9시까지 영업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1시간 연장을 해가지고 10시까지는 가능하도록 한 변경이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극장, 영화관이라든지 예. 혹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 제한 시간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제한 시간이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9시나 10시나 상관없이 예. 계속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것들은 계속 엄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집합 금지가 내려졌던 각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클럽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아예 지난 12주 동안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못했다면은 이제는 10시까지는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또 핵심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는 네. 허용될 수 있도록 됐고요. 예. 그리고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도권의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인원의 20%까지는 참석할 수 있도록 일단 허용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은 이제 수도권은 2단계, 또 비수도권은 1.5단계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 운영 시간 제한이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예. 가장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이렇게 내려왔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유흥업소는 지금까지 그 6종 업종에 대해서는 금지가 됐다가 밤 10시까지는 영업을 이제 허용하기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술 마시면은 조금 풀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곳인데 괜찮을까요? 방역 면에서만 보면은 예. 강제를 하면 할수록 규제를 하면 할수록 방역은 잘 되겠죠. 예. 근데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흥주점의 특성상 10시까지 한다면은 10시에 과연 얼마나 그 술을 마시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이것이 과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는 예. 하는데 사실 근데 방역 면에서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이 더 확산되거나 아니거나 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10시가 지나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다 보면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우리 행동이 해이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즉 접촉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허용이 어려운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이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풀어줘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한 상황입니다. 완화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화를 하는 것이지 예. 이 지금 상황이 이것이 상당히 안심할 상황이라 하는 것을 아니라는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업종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평등성이란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유흥업소든 식당이든 뭐 도서관이든 다 네. 10시라고 맞춰놓게 되면은 그 업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적으로는 없어 보여서 예. 결국은 지금 이 유흥주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시까지로 완화를 한 것이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좀 이 정부 당국에서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좀 당분간 뭐 2주까지 이번 달 말까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고심이 많았다. 정부가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자,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교수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거 원칙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직계 가족은 이제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휴 지나면서 사실 자녀를 둔 부부가 부모님 찾아뵙기가 좀 어려운 이런 구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맞나 이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좀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완화는 했는데 사실 네.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 것이 더 훨씬 더 큰 부분이긴 한데 예. 근본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은 사실 우리 3단계에도 없는 강력한 통제이고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드물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국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불편을 끼치는 것이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고 또 기간이 예. 너무나 길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예.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만날 수는 있대 자발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는 또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는 것들, 손 씻기 위생 같은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사실 감염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5인 이상 결정은 해놨지만 규제를 한다기보다 자발적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부분은 완화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두 분이 설명해 주셨지만 영업 제한 또 금지가 좀 풀리긴 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라는 정부 지침은 조금 더 촘촘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집합 제한이 있었던 예. 기존의 유흥 시설 같은 경우, 특히 대표적으로 뭐 클럽이라든지 헌팅 포차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방역 수칙이 나왔습니다. 가령 클럽의 경우에는 춤출 수는 없다. 그 춤추는 공간들은 이제 폐쇄를 하고 닫아야 한다. 그리고 헌팅 포차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헌팅 포차는 테이블 간 이동을 그렇죠. 전제로 예. 만들어준 네,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클럽도 본래는 이제 사실은 춤추는 공간 위주로 그렇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예. 있고요. 그래서 사실 좀 본질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여전히 제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방역 상황이 너무나 괜찮아져서 이거를 푼다기보다는 방역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자영업자분들한테 계속 강요하는 것이 사실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예.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완화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몇 가지 해제된 부분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업종에 따라서는 몇 시에 영업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종도 있지만은 몇 시에 영업하는지가 중요한 업종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업종들에 따라 가지고는 심야에 영업해야 하는 업종들한테는 여전히 굉장히 불리하고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적용 시점은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이후 2주 동안 적용이 되는데 그 2주간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추가 지침이 나올 텐데요. 교수님, 정세균 총리가 오늘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게 연휴가 끝나는 시점을 잡아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완화한 배경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데에서 감염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위험한 행동인지 다 잘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2.5단계에서 3단계로 못 올린 이유가 3단계라는 것은 너무나 이 사회생활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못 올렸지만 2.5단계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상당히 많이 통제가 가능한 상황까지는 온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설 연휴를 이 분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집단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푸는 이유는 예. 아마도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오랫동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설 연휴가 끝나는데 여러 가지 좀 행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2단계라고 완화는 했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의 행동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그 그러니까 업종별로 세부 수칙을 꼼꼼히 좀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꼼꼼히 보시면은 사실은 시간 제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고 예. 결국은 야간에 식당 같은 데도 사실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식당들이 10시까지 영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노래방이라든지 유흥 주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이런 이 상대적으로 좀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게 되는 어느 정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영업을 해야만 호구지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 그것은 빨리 풀어주는 것이 더 적당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2주간 동안을 보면서 과연 이번 월말에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아마 급격히 감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집단적인 산발적인 발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는 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환자 수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만 봐도 2단계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1단계로 내려도 될 만큼 상당히 안정세이긴 한데 예. 이게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갖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환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또 여행이라든지 귀향을 통해서 확산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우려가 됐었습니다만은 사실 지나고 보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우리들이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은 아마 적당한 것으로 보이고 예. 앞으로 2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또 예방 접종을 하는 시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 예방 접종을 하는 시기가 됐을 때 과연 환자들이 얼마나 잘 통제가 되느냐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숫자로 늘어나게 되면 예방 접종 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빠른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정부가 고심 끝에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긴 했지만 교수님 국민들이 아직 마음을 이렇게 풀 이럴 단계는 아닌 거죠? 이것이 지금 비수도권인 경우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서는 전체 환자들의 80% 가까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는 감염 대생산 지수도 지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서는 1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이주들이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게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3, 4월 정도면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고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언제 들어올지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들어온다면은 이것을 우세종으로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과연 얼마나 느릴 수 있느냐, 이 기간을 느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기간 안에 우리는 예방접종을 빨리 할 수 있으면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남아공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세종이 될 경우에는 백신도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서 예.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 자, 자영업자들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자영업자들의 개점 시위 연휴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PC방, 뭐 노래 연습장, 호프장 여기 이제 업종은 자정까지 영업 시간을 좀 허용해달라. 자, 이런 주장을 펴왔었는데 오늘 정부가 뭐 지역별 업종별 제한을 이제 좀 차등을 둬서 많이 달라지게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두 가지 헌법적인 원칙이 이 상황에서 고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국가와 자영업자,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에서 비례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굉장히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 예. 그다음에 이로 인한 피해와 그다음 이로 인한 공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최소 침해, 가능하다면은 그것을 최소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생존에 걸린 문제들을 영업 제한을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상 영업 정지 혹은 영업 취소하는 그런 처분이 나오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적절하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고려가 없이 되는 건지 가령 이제 우리가 식당이라고 하나로 예. 묶어서 얘기를 했지만 식당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낮에만 주로 영업을 해도 되는 식당이 있고 또 업종 식당 중에서도 메뉴 특성상은 저녁과 밤에 주로 해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자체로 위헌적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등권의 원칙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각각의 업종들 이 평등의 원칙이라는 거는 결국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뜻이거든요. A라는 업종 일단 헬스장에 대해서는 몇 시까지 하고 또 노래방에 대해서 몇 시까지 하는지
있는지가 같다면은 왜 네. 같은지, 다르다면 왜 다른지가 법률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상 1년 동안 많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업종별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하게 정치하게 정리가 안 됐고 또 각 업종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피해가 있고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과정과 내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지만 또 예. 업종의 현황에 대해 가지고 각 업종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수렴하고 듣고 그래가지고 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도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조치가 이제 마지막 조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리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꼭 법적인 건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업주들 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안정망을 마련할 것인지에 예. 대한 대책도 같이 있다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없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의 특성과 형평성의 균형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앞으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이제 정부가 판단을 할 텐데요. 자, 영시 기준 확진자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이 362명, 지금 나흘 만에 300명대로 내려오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또 연휴와 휴일이기 때문에 검사 수 자체가 줄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예. 추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가장 1,000명 가까이 육박했을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있지만은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설 연휴 동안에 또 어떻게 다시 또 확산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또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 고민은 방향은 다르지만 사실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괜찮아서 이것을 방역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완화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가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는 거고요. 또 반면에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면 100명, 50명 이렇게 바로바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 지금과 같은 조치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계속 감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연휴 사흘째 362명. 자, 오늘 시점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수도권에서 지금 70에서 8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염제 생산 지수도 수도권에서는 다시 지금 1을 넘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교수님, 그 현추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연휴 기간 중에 감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 검사 수 대비 확진자 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비슷합니다. 예. 더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임시 선별 진단소에 있어서도 이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 환자는 58명이나 나와서 실제 수도권에서 나오는 환자의 5명에서 1명 이상이 이 무증상 감염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좀 떨어져야만 지역 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0.3%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와 같은 숫자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0.3%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이 0.3%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진단 검사를 그만큼 받으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300명대 수준이 나온 것이지 아직 안심할 수준이 아니고 결국은 통계적으로는 지금 한 주일 동안 하루 평균이 350명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언제 400명으로 넘어가서 2.5단계의 기준까지 예. 갈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3, 4월이 되면서 이 재확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지금 이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집단 발생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특히 교회 같은 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좀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자체에서 고려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백신 얘기 마지막으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26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한 2주 정도 남은 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접종하게 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자 접촉이 그 접종이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식약처의 내용을 보면은 의사 권고에 따라서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좀 약간 애매한 지침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애매하죠. 예. 이것은 정부 당국, 방역 당국에서 확실히 이것을 결정해 줘야 될 상황이지 예. 의사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안전성의 문제라면 혹시라도 고령자라, 초고령자라든지 말기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맞으면 안 되겠다는 걸 결정할 수가 있지만 효과라는 면을 결정하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주셔야만 될 것 같아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16일 날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것은 침판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하고 안전성이 있는 백신이고 이미 영국이나 인도에서는 수백만 명이 접종을 받고 안전성이 모더나나 파이저보다는 훨씬 더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 알려졌고 효과만에 있어서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임상 3상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모더나나 파이저 백신을 고령층한테 먼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라고 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부하거나 또는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긴 해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그렇죠. 문제들이 생김으로 예. 해서 고령층에서 만약에 안 맞게 되면은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분들이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는 4분기에나 돼서 맞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셔야만 고령자분들의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이라든지 사망자의 수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1,000만 명만 먼저 맞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서 일단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맞은 후에 2차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4주에서 12주까지로 간격을 하고 있고 뒤로 갈수록 더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가 아데노바이러스 26과 아데노바이러스 5를 가지고서 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차로 접종을 해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알려지고 있고 영국에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일단은 1차 접종을 한 후에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보입니다. 아, 교수님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의해야 된다는 게 특별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어떤 결과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임상시험 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를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인 것. 안전성에 대한 예. 결과는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영국에서의 수백만 명의 데이터는 고령층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예. 명이 맞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효과인데 예방 효과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차는 전부 맞는 것이 권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국에서도 MHRA에서도 다 승인을 한 부분이고 유럽의 EMA에서도 승인을 한 것인데 국가에 따라서 네. 지금 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예.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마다 접종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더 불안한 이런 상황인데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해외에서는 지금 일부 이제 예.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승인을 안 한 그런 나라도 예.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의사분들이 알아서 이제 이 부분들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법률가적인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표현은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게요.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의사분들이 져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될 수도 있는 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방역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가지고 접종을 하게 되면은 예. 그 가이드라인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서 책임을 지게 되지만은 예. 현장에서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한다면은 그 개별적인 판단에 미스로 인해 가지고 오류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환자가 예. 여러 가지 질병에 처하거나 부작용이 나게 된다면은 의사 개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의료진도 그것을 감수하고 접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렇겠죠.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도 물론 이제 그것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종류의 백신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그 부분은 국가가 결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차원의 방역 정책으로 하는 것이 옳지 개별적인 의료진들이 판단해서 하고 책임 또한 개별적인 의료진들이 지도록 하는 거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접종률 낮아지면 좀 집단 면역 형성하는데 차질이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뭔가 정부에 조금 더 확실한 지침이 필요하다. 두 분 말씀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성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